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하자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물리량이 문항으로 출제가 되면 오답률이 좀 높게 측정되는 편이죠. 아마도 계산량이 좀 많아서 그만큼 학생분들께 부담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각각의 별의 물리량들을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들을 응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별의 물리량에는 대표적으로 별의 광도, 표면온도, 반지름이 있죠. 그래서 별의 광도, 표면온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소재들 한번 살펴보고 특히 표면온도와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별의 물리량에 해당되는 질량과 수명을 구하는 방법도 살펴보고요. 별의 표면온도와 광도에 따라 나타낸 분포도인 HR도까지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별의 광도, 표면온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이 되겠어요. 보통 별의 물리량이 문항으로 출제가 되면 전체적인 풀이가 별의 표면온도와 광도를 각각 구해서 이 반지름을 계산하는 식이죠. 그런데 표면온도와 광도를 대놓고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각각을 구할 수 있는 소재들, 얘네들이 각각을 구할 수 있는 소재인데 이 각각을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표면온도와 광도를 구하도록 유도하고 구해진 표면온도와 광도를 통해 반지름을 구하도록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왔는데 세 가지가 분광형, 플랑크 곡선, 색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용해서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절대 등급, 곱보기 밝기, 플랑크 곡선을 이용해서 광도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애초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안에 표면온도와 광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려면 우선 표면온도와 강도부터 먼저 구해야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표면온도와 강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문항으로 이런 소재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물리량으로 연결되는 소재인지, 그러니까 분광형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 얘는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구나, 혹은 겉보기 밝기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 얘는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구나 인 것처럼 어떠한 소재가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떤 물리량으로 연결되는 소재인지, 표면온도로 연결된 소재인지 광도로 연결된 소재인지 이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들부터 살펴볼게요.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에는요 분광형이 있다라고 했죠. 분광형은 뭐냐면 이게 빛광자고요, 나눌 분자입니다. 빛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즉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을 분광이라고 하고 우린 그것을 스펙트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스펙트럼의 형태, 스펙트럼의 다양한 형태를 스펙트럼형 또는 분광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안 알아볼 수가 없겠네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은 흰색 빛을 이런 역삼각형의 프리즘에 한번 관통시켜 볼게요. 흰색의 빛을 역삼각형의 프리즘에 입사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흰색 빛 안에는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굴절이 되는데 파란색 빛은 빨간색 빛보다 굴절률이 어때요? 더 크죠. 그래서 빨간색 빛은 좀 작게 굴절하고요. 이렇게 좀 작게 굴절하고 파란색 빛은 크게 굴절합니다. 이렇게요. 크게 굴절해서 이런 식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빛을 한번 관측해 보자라는 거죠. 이 빛을 이렇게 관측해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붉은색 빛이 이렇게 맺히게 되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파란색 빛이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 자, 지금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흰색 빛을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으로 구분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을 빨간색 빛부터 파란색 빛까지 등등등 여러 개의
파장으로 분류해 놓은 곳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흡수되는 파장의 빛 없이, 그러니까 흡수되는 빛 없이 이렇게 빨간 수소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뭐냐면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어떠한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 하고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우선 흡수 스펙트럼부터 살펴볼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기냐? 별빛이 이렇게 다가와요. 별빛이 다가오는데 이 별빛이 조온의 기체를 통과합니다. 조온의 기체는 아무래도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적겠죠. 그래서 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할 때 특정 원소의 기체는요, 특정 파장의 빛만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만이 흡수되어서 이런 식으로 빛이 통과하게 되면요, 이 조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스펙트럼을 관측하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만이 흡수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파장 영역이 이렇게 시커멓게 구멍이 뚫린 채로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조온의 기체에 의해서 특정 파장의 빛이 먹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요,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출발합니다. 고온의 기체는 온도가 높은 기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요, 고온의 기체 자체는요, 기체니까 또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원소마다 자신이 방출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고온의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소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온의 기체에서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되고 이 빛을 우리가 관측하면 그 특정 파장의 영역에 이렇게 흰색으로 선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흰색 선이 바로 방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스펙트럼은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이 흡수선에서 이 흡수선의 두께나 혹은 간격, 흡수선 사이의 간격이죠. 선 사이의 이 간격 있죠. 흡수선 사이의 간격 혹은 위치,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흡수선의 두께나 간격, 위치와 같은 정보를 우리는 스펙트럼의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광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마다 흡수선의 두께와 간격,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께, 간격,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형태, 분광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광형으로 어떻게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소 흡수선의 두께에 따라서 분광형을 분류를 했는데, 분광형을요 A, B, C, D 어쩌고저쩌고 P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수소 흡수선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분광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꺼운 게 B, 그 다음 두꺼운 게 C 등등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니 점프 캐넌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수소 흡수선의 두께가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분광형을 재분류합니다. 재분류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OBAF-GKM의 분광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분광형은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분광형은요, 우리가 쓰는 이 분광형은 다시 세부적으로 1부터 9까지, 다시 0부터 9까지 구분을 합니다. B 같은 경우에도, 분광형 B형 같은 경우에도 B0부터 B9까지 구분할 수 있고요. G형 분광형도 마찬가지로 G0부터 G9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O형이나 M형 같은 경우에는 O형은 대략 O5부터 O9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M 같은 경우에는 M0부터 M7까지 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O형과 M형을 제외한 나머지 분광형은 모두 0부터 9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O형과 M형은 아무래도 온도가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높고 너무 낮으니까 특히 O5보다 더 높은 표면도가 더 높은 별은 좀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M7보다 표면도가 낮은 별은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분광형은 이 정도의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O형과 M형을 제외한 나머지 분광형은 0부터 9까지 세분화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랬을 때 0부터 9까지 갈수록 표면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표면온도는요 낮아집니다. 9가 표면온도가 이 B 중에서 가장 낮고요. B0가 이 B형 분광형의 표면온도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B0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B1은 어디 있을까요? B1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B1은 B0보다 표면온도가 낮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지금 1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B1은 여기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수소흡수의 두께와 표면온도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H.F 캐논이 어떻게 수소흡수의 두께가 표면온도와 관련이 있음을 눈치채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표면온도가 좀 높은 별, 고온의 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온이라고 하면은 10,000켈빈보다 높은 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의 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애초에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별의 대기에서 수소들이요 전자가 이미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원자핵을 벗어난 상태, 즉 이온 상태예요. 이온 상태,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핵을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미 벗어났으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굳이 흡수해서 원자핵을 더 멀리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는요 에너지를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 흡수선이 좀 얇게 발달하게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수소 흡선의 두께가 얇다라는 거 파악해 주고요. 이번엔 조온의 별 가봅시다. 조온의 별. 그러니까 10,000켈빈보다 표면온도가 10,000켈빈보다 낮은 별입니다. 조온의 별 같은 경우에는 별의 대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수소가 원자 상태로 존재하겠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조온의 별이라서 에너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이 전자가 에너지가 없어서 원자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전자가 에너지를 좀 받아서 원자핵을 이렇게 벗어나야지. 원자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원자핵과 전자핵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데 전자핵차가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전자가 원자핵을 멀리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이 잘 안 돼요. 이온이 잘 안 되고 중성 원자핵 상태로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흡수선의 두께도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니까 흡수선의 두께가 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상적인 온도 10,000켈빈을 가봅시다. 10,000켈빈의 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소가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에너지가 딱 적당해요. 에너지가 적당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원자핵을 벗어나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될 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려면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니까요. 자유전자가 되는 수소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고 따라서 흡수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흡수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000켈빈일 때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일 때 수소 흡수의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이 현상을 잘 나타낸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얘가 바로 수소흡수선이에요. 수소흡수선, 중성 수소흡수선입니다. 수소 흡수의 두께가 대략 10,000켈빈에서 자 보세요. 상대적 세기가 두께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소 흡수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이곳이 바로 표면 온도가 대략 94,000이니까 대략 10,000켈빈 정도가 되겠죠. 대략 10,000켈빈의 온도에서 수소 흡수의 두께가 가장 두껍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분광은요
대략 A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파악해 주세요. 수소흡선이 가장 두껍게 나타날 때 온도가 10,000켈빈입니다. 10,000켈빈인 거 이거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분광형은 A0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H2, SI3 이 부분 좀 파악해 보면 H2는 뭐냐면요. 이 2라는 글자, He2라는 글자가 뭐냐면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He2의 1가의 이온이다. 자, 2라고 해서 2가의 이온이 아닙니다. 이 2는요, 1가 이온이고 1이라 적혀 있으면 얘는 중성 원자예요. 중성 원자. 3에 적혀 있으면 뭐예요? 2가 있었을 때 1가의 양이온이니까 3에 적혀 있으면 그렇죠. 2가의 양이온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보면 조온의 기체 있죠. 조온. 이만큼. 고온이죠. 자, 고온의 기체. 고온의 별에서는 주로 어떤 흡손이 발달해요? 이런 이온의 흡손이 발달하죠. 그래서 고온의 별에서는 이온 흡손이 발달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정도면 조온이잖아요. 조온의 별에서는 어떤 흡손이 발달합니까? TiO2처럼 분자죠. 분자 흡손이 발달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두 스펙트럼의 형태,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특징을 이용해서 표면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될 거, 태양의 분광형. 태양의 분광형은요, 여러분 G2입니다. G2. 태양의 분광형은 G2이고요. 이것도 외워주면 좋겠죠. 태양의 분광형은 G2이고, 태양의 분광형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나는 흡선은 뭘까요? 이 분홍색 흡선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네요. 이 분홍색 흡선은 Ca2죠. 그러니까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 온도로 구할 수 있는 소재 중 분광형이었고요. 분광형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분광형은 여러분 OBAF-GKM으로 분류할 수 있더라 그랬을 때 O형과 M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0부터 9까지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0에서 9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더라? 온도가 낮아지더라 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소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 10,000켈빈일 때 분광형 A0라는 것도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 A0일 때 수소 흡수선이 가장 두꺼워요? 애초에 플레밍이 수소흡수의 두께에 따라 분광을 구분했을 때 이 A를 가장 수소흡수의 두께가 두꺼운 것을 A라고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흡수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분광형이 A0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고온의 별에서는 이온 흡수선이 주로 나타난다. 저온의 별에서는 분자 흡수선이 주로 나타난다. 태양에서는요. 태양의 분광형은 G2이고요. G2형 별, 태양에서는 칼슘 2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 중 플랑크 곡선입니다. 플랑크 곡선이 우선 뭐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전 장에서 스펙트럼을 학습했죠? 스펙트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스펙트럼에는 다양한 파장에 해당되는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파란색 빛도 있고요. 파란색 빛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빛도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파란색 빛과 빨간색 빛이 나타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 빛은 얼마만큼의 에너지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빛의 양은 얼마만큼이고 빨간색 빛의 양은 얼마만큼인지, 별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는데 그 빛들 중 파란색 빛은 얼마만큼의 양으로 방출되는지, 빨간색 빛은 얼마만큼의 양으로 방출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을요,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양을 측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가로축으로 둔 거죠. 그리고 각 스펙트럼에서 빛의 파장에 따라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조사한 거예요. 에너지 양을. 그랬더니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나타냈다라고 해봅시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뭔 뜻이냐면
파란색 빛은 어느 정도로 방출되고 있냐? 이만큼. 이 별에서는 파란색 빛이 이만큼 방출되고 있다는 뜻이고, 빨간색 빛은 이 정도로 방출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 빛보다 빨간색 빛이 파장이 더 길죠? 그래서 파장이 증가하는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랑크 곡선은요, 각각의 파장의 빛이, 자, 각각의 파장의 빛들 있죠? 여러 개. 이 각각의 파장의 빛들이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 양, 각각의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이 에너지 양을 나타낸 이 곡선을 우리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는 빛을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구분만 해놓았다면 플랑크 곡선을 통해서는 이 각 빛이 얼마만큼의 에너지 양으로 방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 지금 이 플랑크 곡선에서는 이 파장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의 파장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양을 방출하고 있어요. 우린 이게 중요해요. 얘를 통해서 우리는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 그러니까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이곳이죠. 이곳의 파장을 우리는 람다 맥스라고 부릅니다. 이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플랑크 곡선을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플랑크 곡선에서 3000켈빈에서는 이 정도, 3000켈빈에서는요, 여기가 지금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파장이죠. 4000켈빈에서는 여기가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파장, 5000켈빈은 여기, 6000켈빈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지금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의 반비례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빈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등호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에 빈의 변이 상수를 넣어요. 그래서 람다 맥스는 t분의 a라는 수식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해요. 이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표면 온도와 관련된 항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단위 시간에 별 전체에서 이만큼 해당되는 이 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있죠?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요, 광도, L이 되는 거예요. 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L. 그랬을 때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광도는요? 단위 면적당이니까 우리 여기 이만큼 면적, 이게 단위 면적이에요. 이만큼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면적에서, 이 별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L이니까 이만큼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요, L을요,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먹으면 이만큼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이렇게 4파이R 제곱분의 L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플랑크 곡선은 어떻게 했어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을 파장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곡선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합쳐요.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 얘는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되고 그래프 아래 밑면적이 되고, 이 밑면적은 무엇을 뜻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플랑크 곡선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을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건데, 그 나누어 놓은 곳을 다시 합치면 다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되겠죠. 그게 뭔데요? 이거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면적은 뭘 뜻한다? 여기 있는 면적은 4파이R 제곱분의 L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4파이R 제곱분의 L은요, 스테판 볼츠만이 어떻게 밝혀냈냐? 시그마 T 4승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고요. T는 표면 온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무엇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 온도 T라는 항이 있으니까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활용하면 여기에 있는 4파이R 제곱을 우항으로 넘길 수 있죠. 우항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L은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으로 광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테판 볼츠만 법칙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해 둬야 될 점은요.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스는 T분의 A를 이용해서 표면온도 구할 수 있다. 표면온도는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의 파장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거 파악해 주고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4파이 제곱분의 1은 시그마 T 4승과 같다. 특히 여기에 있는 플랑크 곡선에서 R의 면적이 바로 시그마 T 4승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 중에 또 다른 소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단위 시간에 같은 에너지 양을 방출하는 면적을 통해서도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의 표면 온도 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4번 문항은 2025학년도 수능 완성 83쪽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4번에서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은 두 별, 절대 등급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광도가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A와 B의 광도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 자,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면적은 사실상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SA와 SB를 나타낸 건데요. SB는 625 곱하기 SA라고 하네요. 자, 이것만 파악하고 우리가 표면 온도 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즉 4파이 제곱분의 L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SA 안에서 SA라고 하는 면적이 있죠? SA라고 하는 이런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 안에서요. 단위 면적당 이만큼 이 단위 면적에서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복사 에너지 양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얘 어떻게 구했는데요? 얘는요. 이렇게 구했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요. 4파이R 제곱분의 L로 구할 수 있었고 얘는 시그마 T 4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얘는요. 뭐냐면 4파이R 제곱분의 4파이R 이 R은요. A별의 반지름이죠. 제곱분의 광도 A와 B 광도 L이라고 했으니까 L이라고 할게요. 이거 갖고 얘가 뭐랑 같아요? 시그마 T A의 4승 A의 표면도의 4승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SA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어떻게 구해요? SA 전체에서는요. 이만큼의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에서 SA 면적을 곱해주면 이 SA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즉 SA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시그마 TA 4승 곱하기 SA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는 면적이 SB인 B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SB고요. 그랬을 때 여기 똑같이 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구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똑같죠, 여러분? 4파이 라지 R, 자, B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B의 강도 L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T B의 표면도의 4승 각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시그마 TB 4승이니까 B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어떻게 구해요?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에서 시그마 TB 4승에서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이 면적 전체를 곱해주면 이 면적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면적 구했습니다. 근데 이 면적과 이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같다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SA와 SB 정의가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면적과 이만큼 면적에서는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즉 여기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그마 TA 4승 곱하기 SA 얘는요. 시그마 TB의 4승 곱하기 SB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B와 A와 B의 표면 온도비 구하려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TB분의 TA의 4승은 얼마예요? SA를 우항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SA분의 SB가 되겠죠? 따라서 SA분의 SB는 우리가 여기서 줬어요. SA분의 SB는 얼마래요? 625잖아요. 그러면 얘가 625가 되고요. 625는 5의 4승이죠. 그러니까 TB분의 TA는 5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B의 표면도의 B는 얼마예요? 5대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 시간에 같은 에너지량을 방출하는 면적이라는 소재가 나오면 아 얘는 표면 온도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는 우선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등급은 뭐냐면 모든 별을 10파섹 거리에 두었을 때, 그러니까 별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에서 측정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에서 10파섹의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10파섹의 거리예요. 이때 어떠한 별을요 10파섹의 거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별 10파섹보다 안쪽에 있는 별도 마찬가지로 10파섹의 거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을 10파섹의 거리에 두었을 때 지구에 측정한 별의 밝기가 바로 절대 광도고요. 그리고 그 절대 광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게 절대 등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급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별을 등급한 거는 히파르코스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히파르코스 할아버지는 별을요 강도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분류를 했고요. 1이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 6이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어두운 별이 되겠어요. 포구스는 이 히파르코스가 분류해 놓은 별의 등급 체계를 조금 정량화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 날 때 광도는 100배 차이 남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별의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1부터 6까지 이렇게 5등급 차이 날 때 몇 배 차이 난다고요? 광도가 100배, 10의 제곱배 차이 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 등급당은 몇 배 차이 날까가 궁금하죠. 몇 배 차이 날까요? X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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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배 하면 다섯 개죠. 그러니까 X의 5승배가 10의 제곱배와 같아집니다. 그쵸? 그러면 X는 얼마예요? 10의 5분의 2승배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10의 5분의 2승배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이 값은 약 2.5배가 됨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관계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등급 차이 그리고 강도비, 등급 차이와 강도비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등급 차이가 1등급 날 때 몇 배 차이 나요? 여기 10의 5분의 2승배 차이 나죠? 광도비가 10의 5분의 2승배 차이 납니다. 2등급 차이 날 때는요, 10의 5분의 2승배에서 제곱해줘야죠. 그러면 10의 5분의 4승배 차이 나고, 3등급 차이 날 때는 여기에서 세제곱해줘야죠. 10의 5분의 6승배 차이 남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거슨이 수식을 세웠는데요. 봅시다. 광도비 L2분의 L1 이거는 2의 별, 1의 별이에요. L2분의 L1은 10의 5분의 2승 2의 절대 등급 빼기 1의 절대 등급 이것과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포거슨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여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L2분의 L1은 5분의 2 M2 빼기 M1과 같죠. 따라서 절대 등급의 차이, 광도 등급의 차이는 2분의 5 로그 L2분의 L1과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이 수식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변형한 식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도.
두 별의 광도의 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별의 광도의 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길 바라고, 다음으로는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 두 번째, 겉보기 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밝기는 10파섹의 거리에 위치한 별을요, 10파섹의 거리에 두었을 때 지구에서 측정한 밝기, 그 밝기를 절대 밝기라고 했고, 그 절대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게 절대 등급이라고 했어요. 겉보기 밝기는 뭐냐면 실제 별의 밝기예요. 지구에서 측정한 실제 별의 밝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단위 시간당 지구의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을 우리는 겉보기 밝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면은, 자, 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별까지 거리는 R이네요. 그랬을 때 이 R을 반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구를 하나 그려볼게요. 거대한 구를 하나 그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별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양, 별 전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양, 이게 뭐죠? 별의 광도라고 했죠? 그래서 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양을 광도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구 전체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 양도 얼마예요? L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뭐냐면 단위 시간당 지구의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 면적, 이만큼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구 전체에 들어오는 복사에너지 양이 L입니다. L. 그러면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복사에너지 양은요, 구 전체 면적이 이 L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구 전체 면적은 4파이 20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4파이 R 제곱분의 L로 구할 수 있고, 정의에 따르면 얘가 바로 단위 시간당 지구의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이잖아요. 즉, 이 친구는요, 겉보기 밝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겉보기 밝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분비례하고 별의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밝기를 이용해서도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장에서 절대 등급을 배웠어요. 절대 등급을 M이라고 해볼게요. 절대 등급을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겉보기 밝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겉보기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게 바로 겉보기 등급입니다.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스몰 m과 라지 m 사이의 차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 이 뺀 값이 거리 지수라고 해서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리 지수와 관련해서 잠깐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전의 이 식 있죠? 포구슨의 방정식. 이 식을 한번 다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포구슨의 방정식에 의하면 어떤 별의 절대 등급 빼기 다른 별의 절대 등급은요, 2분의 5 로그. 자, 어떤 별의 강도분의 다른 별의 강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M2에다가 겉보기 등급 이 스몰 m을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스몰 m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 M1에다가 뭘 넣냐, 라지 m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절대 등급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M2에 지금 스몰 m 넣었죠. 그러면 여기 L2는 뭘로 바뀌냐, L2는 겉보기 등급이죠. 겉보기 등급이니까 여기 있는 광도는요, 겉보기 밝기로 변하고요. L2에, 자, M1에 절대 등급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L1은 뭘로 바뀌냐? 절대 등급을 넣었으니까 L1은 절대 밝기, S라고 할게요. 절대 밝기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광도 어떻게 구했어요? 겉보기 밝기는 이거죠, 이거. 자, 뭐에 비례하냐면 R 제곱분의 L에 비례하고요. 절대 밝기는요? 절대 밝기는 우리가 이 R 값을 알고 있어요. 절대 밝기는 별을 10파섹에 두었을 때 지구에서 측정한 별의 밝기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이죠. 그러니까 10의 제곱분의 별의 강도 L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요 2분의 5 로그 R제곱분의 L 분의 10의 제곱분의 L이 돼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2분의 5의 로그, 이거 약분되죠? L 값이 10분의 R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2가 1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5 로그 10분의 R이 되죠. 따라서 거리지수,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 로그 R 빼기 1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도 포커스의 방정식인데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없고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함께 나온 문항에서는 이 수식을 이용하면 몇 가지의 거리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수식을 참고사항으로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 플랑크 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플랑크 곡선으로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플랑크 곡선으로 광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표면온도를 구할 때 썼던 플랑크 곡선과 지금 광도를 구할 때 쓰는 플랑크 곡선이 좀 달라요. 좀 전에 표면온도를 구할 때 썼던 플랑크 곡선은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을 다시 파장에 따라 합치면 뭐가 됐어요? 다시 파장에 따라 합치면 그쵸,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됐죠. 즉 이 플랑크 곡선에서 아래 면적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 면적은 4파이 라지 R 제곱분의 L이 된다는 거고요. 얘는요, 시그마 T 4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광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플랑크 곡선은 좀 달라요. 광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플랑크 곡선은 지구 대기 밖에서 단위 시간당 지구의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복사에너지 양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형태를 보니까 아까 거와 좀 다르죠. 아까는 겹치는 부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겹치는 부분, 교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랑크 곡선, 첫 번째 플랑크 곡선과 이 두 번째 플랑크 곡선은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플랑크 곡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한 복사 에너지양을 파에 따라 나누는 곡선, 즉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아까 말했던 광도가 되죠. 광도가 되니까, 자, 다시 단위 시간당 얘를 여기에 단위 시간당을 쓸게요. 여기는 단위 면적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단위 시간당 전체 면적, 별의 전체 면적을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L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4파이 R 제곱, 이 전체 면적이 이 광도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랑크 곡선에서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했어요? 이 면적이, 그쵸, 다시 합쳐놓은 거니까 다시 합쳐놓은 게 바로 4파이 R 제곱분의 L이 된다 했고, 얘가 바로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T 4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면적은 시그마 T 4승과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는 표면 온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풀어보면요, 기억 볼게요.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2배이다. 자, 이거는 빈의 변이 법칙 써야죠. 람다 맥스는요, 여러분,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합니다. 그랬을 때 람다 맥스가 지금 가에 나가 1대2잖아요. 그러면 표면 온도의 비는 2대1이라는 거 확인해야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2배가 되겠습니다. 이음 볼게요.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배우지 않겠지만 주기율성의 특징은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게 지금 가니까 가의 반지름이 더 크죠. 그 이게 맞는 선지고요. 디귿, 곡선 R의 면적의 크기는 가가 나의 4배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곡선 R의 면적, 이 면적은 무엇을 합니까? 시그마 T 4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T의 4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 온도의 B가 2대 1이니까 가와 나의 면적의 B는요 2의 4승 16 대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 나의 16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등장한 여기 있는 플랑크 곡선은요,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이 되겠고, 그에 대한 면적은 시그마 t 4승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플랑크 곡선 볼게요. 광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플랑크 곡선은 이거라고 했죠. 지구 대기 밖에서 단위 시간당 지구의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 나누는 곡선. 자, 여러분, 지구 대기 밖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량, 이게 뭡니까? 우리 아까 했어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량.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곱보기 밝기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곱보기 밝기입니다, 여러분. 곱보기 밝기를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곱보기 밝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서 이만큼의 파장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곱보기 밝기를 파장에 따라 분류해 놓은 곳을 다시 이렇게 파장에 따라 합치면요, 파장에 따라 다시 합쳐 넣으면 얘는요 아래 면적이 되고, 아래 면적은 뭐가 된다? 곱보기 밝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 면적이 곱보기 밝기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문항을 보면 지구 대기권 밖에서 단위 시간 동안 관측한 별 A와 B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우선 지구 대기권 밖에서 관측했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와 B는 주결선이고 그림에서 곡선 아래의 면적은 같대요. 곡선 아래의 면적은 같다? 뭐가 같다? 곱보기 밝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선지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했는데, 표면 온도는 마찬가지로 이거 피크점 찾으면 돼요. 여기. 그래서 람다 맥스는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파장은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파장이 짧죠. 즉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파장이 지금 A가 더 짧으니까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는 선지죠. 니은 볼게요.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 A와 B는 현재 주결성이기 때문에 주결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큽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A가 B보다 광도가 더 크니까요. 절대 등급은요, 광도가 클수록 작죠. 즉 절대 등급은 A보다 B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건 아닌 거죠. D급 볼게요. 별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곡선 아래 면적이 같기 때문에 곱보기 밝기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곱보기 밝기 어떻게 구한대요? 곱보기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 제곱분의 광도로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별까지의 거리는 곱보기 밝기분의 별의 광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별까지의 거리는요 루트 곱보기 밝기분의 별의 광도의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이 루트 L분의 L 값이 얼마예요? 지금 L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도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루트 L분의 LA가 되고, 이 B는요 루트 L분의 L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A가 B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요. 따라서 거리는요 A가 더 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개의 플랑크 곡선이 다르다라는 거. 첫 번째 플랑크 곡선은 단위 면적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 즉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가 된다? 4파이 제곱분의 L, 즉 시그마 t 4승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플랑크 곡선은요, 지구 대기 밖에서 단위 시간당 지구의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량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으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곱보기 밝기가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곱보기 밝기가 아래 면적이니까 이걸 통해서 광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광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플랑크 곡선 두 번째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표면온도 중에서 색지수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심화 버전으로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 중에 색지수가 있었죠. 이 색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지수는 뭐냐면 B필터, 그러니까 B등급에서 B필터로 측정한 광도 등급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이거나 혹은 U필터로 측정한 광도 등급에서 B필터로 측정한 광도 등급, 그러니까 U등급에서 B등급 뺀 값, 이것을 색지수라고 합니다. 항상 지수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표면온도를 물리적으로 측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나왔던 거리지수 있죠? 이 거리지수에도 지수가 붙는데 여기서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색을 측정하기 위한, 즉 별의 색깔, 별의 색깔은 곧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지수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이 B필터와 V필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지구왕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U마 B보다는 이 B마 V, B필터 마이너스 V필터, 이 값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색지수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지수에서 사용하는 필터들이 있어요. 필터는 특정 파장의 빛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랬을 때 B필터가 있는데 B필터는 블루예요, 블루. 그래서 파랑색 빛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색 빛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등급으로, 광도 등급으로 나타낸 게 B등급이 되겠습니다. V필터는요, 이 V가 비지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관측한 거죠. 우리 눈으로 관측했을 때 노란색을 잘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요, 노란색 파장, 노란색에 해당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노란색 파장에 해당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필터가 되겠고요. 이 V필터로 관측한 광도의 등급을 우리는 V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 이 뺀 값을 색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에서 색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온의 별, 그리고 여기가 저온의 별입니다. 자, 여기에서 B등급과 V등급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B등급과 V등급 측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플랑크 곡선을 보면 어때요? 겹쳐지는 구간이 있죠. 여기 교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점이 있으면 뭐라고요? 여기서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으면 이거라고 했죠. 이 면적이 시그마 t 4승이 되는 거고, 교점이 있습니다. 교점이 있으면 이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곱보기 밝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즉, 여기에서 교점이 나타나니까 여기에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곱보기 밝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어쨌든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B필터는 파란색 빛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장대에서 에너지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별을 볼게요. 푸른색 별은요, 왜 푸른색 별이냐? 파란색 빛을 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푸른색 별인데, 지금 보면 피크 지점이 제대로 방출한 복사 에너지가, 파장이 푸른색 별이 더 짧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푸른색 별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푸른색 별은 노란색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파란색이 표면 온도가 그래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이 붉은색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B필터와 V필터로 색지수 파악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온의 별입니다. 여기선 고온의 별이 푸른색 별로 나타내는데, 고온의 별에서는 B필터로 측정한 광도가 지금 이거죠. 자, 면적 보세요, 면적. 여기에 있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에 해당된다고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별의 겉보기 밝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필터로 측정한 별의 겉보기 밝기가 지금 이 정도 면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지금 이 정도 면적이라는 거죠. B필터로 측정한 게. 별의 밝기가 꽤 면적이 넓잖아요. 그 밝기가 좀 크게 측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급은요? 작게 측정되겠죠? 등급이 작게 측정되니까 B등급은 작다라고 해볼게요. B등급 작습니다. V등급 볼게요. V등급. 자, V필터로 측정한 값은요, 이 정도 면적이죠? 이 정도 면적. 자,
이 면적보다는 좁습니다. 면적은 곧 밝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이 플랑크 곡선에서는 면적은 곧 밝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밝기가 더 작습니다. 밝기가 작다라는 건 등급은 크다라는 거죠. V 등급은 더 큽니다. 빼면은 어때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죠?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음수면 색지수가 음수면 고온의 별이에요. 자, 조온의 별 보겠습니다. 조온의 별은요, 노란색 별 이거죠. 비필터로 측정한 면적은 이 정도입니다. 면적이 곧 뭐라고 했어요? 광도, 그러니까 밝기라고 했죠. 밝기가 이 정도예요. 밝기가 좀 작죠. 면적이 작으니까 밝기가 작죠. 밝기가 작으니까 등급은 큽니다. B등급은 커요. V등급 볼게요. V필터로 관측한 면적은 이렇게 많아요. 그쵸? 면적이 좀 넓죠. 면적이 넓으니까 밝기가 크다라는 거고, 밝기가 크기 때문에 등급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 빼기 V를 하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색지수 같은 경우에는 B-V의 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작을수록 표면온도가 어떻다? 표면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온도가 10,000켈빈인 별도 볼게요. 10,000켈빈인 별, 즉 분광형이 뭐예요? A0인 별이죠? A0인 별. 그리고 얘는 뭐랑 같냐면 흰색 별과 같아요. 색깔이 흰색인 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추가할게요. 파란색 별은요, 흰색 별보다 표면온도가 높고요. 흰색 별은 노란색 별보다 표면온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얘는요, 색지수가 얼마가 되냐면 거의 0이 됩니다. 이렇게. B필터, 그러니까 B등급과 V등급이 같다라는 거죠. 흰색 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은근 문항에서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재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표면온도를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모두 끝났습니다. 색지수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나머지 반지름, 질량, 수명 구하는 방법 간단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여러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바로 이용하면 되겠죠.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한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4파이R 제곱분의 L은 시그마 T 4승,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었습니다. 따라서 광도 L은요 4파이 R 제곱분의 시그마 T 4승으로 구할 수 있고요. 즉 광도는 뭐에 비례해요? R 제곱과 T 4승에 비례하죠. 이걸 통해서 반지름의 제곱은 T 4승분의 L에 비례하니까 반지름은 T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반지름 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계열성의 질량을 볼게요. 주계열성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면 주계열성은 특이하게 질량 광도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질량과 광도의 관계식이 성립해요. 어떤 거냐면 광도는요 질량의 3에서 4승배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성립해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주계열성의 수명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수명은 광도가 클수록 짧겠죠. 왜냐? 광도가 클수록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니까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커서 빨리 죽겠죠. 자,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깁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클수록 재료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많으니까 수명이 길게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는요, 광도가 질량의 3에서 4승배에 비례한다 했죠. 즉 얘를 질량의 3에서 4승배로 쓰고 위에 질량을 갖다 쓰면은 질량의 2에서 3승분의 1배가 되죠. 즉 수명은 뭐에 반비례해요? 질량의 반비례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수명은 짧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질량들을 통해서 광도와 주계열성의 수명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 그리고 주계열성의 질량과 수명까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H알도까지 확인한 후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H알도는 헤르츠스프롱 러셀도라고 하죠.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른 광도의 이 별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와, 자, 별의 분포를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도표가 바로 H알도죠. H알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세로축과 가로축을 잘 읽어야 되는데, 가로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뭘 뜻해요?
표면 온도를 뜻하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요, 왼쪽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높고, 그리고 혹은 분가형도 쓸 수 있죠. OBAF-GKM 이라는 분가형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색지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색지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세로축은 광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강도는 위로 갈수록 커져요. 위로 갈수록 커지고요. 절대 등급도 여기 쓸 수 있는데 절대 등급은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대각선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자, 반지름 어떻게 구했나요?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했죠? 표면 온도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죠. 표면 온도 낮아지고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도 계급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광도 계급은 별의 종류나 혹은 별의 진화 단계를요, HR도에 나타낸 것을 광도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계열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주계열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뭐가 있냐면 거성이 있습니다. 거성이 있고 그 위에 요런 식으로 초거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래, 이 왼쪽 아래에는요,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계열을 뭘로 표시하느냐? 광도계급 5라고 표시하고요. 거성은 광도계급 대략 2에서 3으로 표시하고, 초호성은 광도계급 1로 표시하고, 백색성은 광도계급 7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때 이 광도계급의 숫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흡수의 두께를 이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수소흡수의 두께는 표면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수소흡수의 두께는 표면 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여기 만약에 표면 온도가 같을 때, 표면 온도가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별의 표면의 밀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얘는요, 별의 평균 밀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보통 밀도가 작을수록 부피가 큰 거잖아요. 부피가 크니까 반지름이 클수록 반지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와 반지름이 연관이 있고, 별의 평균 밀도는 이 수소의 두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별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보세요. 별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입자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입자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자주 발생해요. 입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자주 발생하면 수소흡선의 두께가 넓어질 수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하냐면 충돌 손폭 증가 효과라고 합니다. 충돌할 때 에너지를 좀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충돌 선포 증가 효과라고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충돌 선폭 증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이 잦으면 잦을수록 수소 흡수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고, 충돌이 잦다라는 거는 밀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밀도가 크니까 단위 부피당 많은 양의 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의 평균 밀도가 크다라는 거고, 평균 밀도가 클수록 수소 흡수의 두께가 커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표면 온도가 이렇게 같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죠. 근데 표면 온도 같다 했으니까 얘는 냅두고요. 광도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 커져요. 반지름 커지니까 평균 밀도 감소하고 수소흡수의 두께는 얇아지고,
그러니까 수소흡수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광도계급 숫자가 작은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 광도계급의 숫자는 수소흡수의 두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로 갈수록, 즉 광도가 작아질수록, 지금 표면도가 같을 때 광도가 작을수록, 즉 반지름이 작을수록 수소흡수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광도계급의 숫자가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5 순으로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HR도와 광도계급 숫자, 그리고 수소흡수선 두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고, 이 부분까지가 바로 별의 물리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의 물리량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문항들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표면 온도와 관련된 문항, 특히 분광형과 관련된 문항이 되겠어요.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별 ABC의 물리량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아까 했죠. 이 부분에서 수소흡수의 두께가 어디에서 가장 두껍다고요? 표면도가 대략 어느 부분? 만켈빈인 부분에서 가장 두껍다라고 했죠. 만켈빈 부분에서는 분광형이 A0이고, 그리고 별의 색깔이 흰색이고, 색지수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적어주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별의 특징들이 적혀 있네요. 선지들을 확인하면서 별의 특징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자, 일단 A의 별의 특징이 별의 색깔이 흰색이래요. 흰색이다? 그럼 분광이 A0이고 표면온도가 대략 만켈빈이네요. 그래서 표면온도가 만켈빈을 파악할 수 있고요. C를 보면 표면온도 6000켈빈이고 절대등급 6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은요 여러분,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A는 C보다 표면온도가 어떻습니까? 표면온도가 높고요. 광도는 어때요? 절대등급이 A가 C보다 더 크니까 광도는 작죠. 광도는 작습니다. 즉 반지름은요 A가 더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아닌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B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4.0보다 크다. 자, 우선 절대등급을 통해서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절대등급을 통해서, 그쵸? 절대등급은 별의 광도로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C와 B에서 절대등급 차이가 지금 10등급 차이 나니까, 여러분 5등급 차이당 별의 밝기가 100배 차이 나요. 그러면 10등급 차이당 별의 밝기는요 10,000배 차이 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0,000배가 차이 납니다. 즉 얘 말은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별의 밝기가 C의 10,000배, 그러니까 광도가 C의 10,000배보다 작니?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광도 이거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특징이 반지름이 C의 100배라고 했어요. 아, B는 반지름이 C의 100배구나 파악할 수 있고, 표면온도도 구할 수 있네요. 표면온도도 C의 몇 배입니까? 표면온도는 C의 6000분의 3500이니까 12분의 7인가요? 12분의 7.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도는, B의 광도는 R제곱, 그러니까 10의 4승이네요. 곱하기 이거의 4승.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12분의 7 자체가 지금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은 값이 10의 4승과 곱해졌을 때 이 값은 10의 4승보다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B의 광도는 10의 4승배, C의 10,000배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3번도 볼게요. 세 별 중 FE1 흡수선은 A에서 가장 강하다. FE1 흡수선 찾아볼게요. 이거죠. 자, 이건데 A를 보면 표면온도가 만켈빈입니다. 만켈빈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는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하죠. FE1 흡수선이 가장 강한 거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C가 B보다 많다. 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이거 뭐라고 했나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광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가 바로 광도를 뜻합니다. 그럼 광도는 C가 B보다 크니 물어본 거예요. 자, 광도 볼게요. 광도는, 자, B는 지금 광도가 C보다 작았죠. B는 광도가 C보다, 자, 다시 지금 B의 광도가 10의 4승배, 그러니까 C가 C의 10의 4승배보다 작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C보다 큰지 작은지를 파악해야 되네요, 지금. 자, 그랬을 때 12분의 7이 어떻게 보면은 2분의 1보다는 큰 값이죠. 2분의 1보다 큰 값이고 10의 4승에서 2분의 1보다 큰 값 4승을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만에다가 16분의 1을 곱하니까 16분의 만. 어쨌든 1보다는 큰 값이 되겠죠? 얘는 1보다는 큰 값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보다 크다는 뜻은 C보다 B의 강도가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B가 더 강도가 크기 때문에 C가 B보다 많은 게 아니라 C가 B보다 적다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 틀린 선지. 5번. C에서는 F2 흡선이 C8 흡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자, C 같은 경우에는요, F2 흡수선, C는요, 지금 온도가 6000켈빈, 태양과 비슷합니다.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요, 칼슘 흡선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F2 흡선이 칼슘 흡선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약하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입니다. 얘는요, 표면온도 중에서도 플랑크 곡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가나다가 모두 플랑크 곡선에 해당되죠. 그림은 분광형이 서로 다른 별 가나다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의 분광형은 O형이고, 자, 가는 O형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는 각각 A형과 G형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이죠.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우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일 것 같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선일 것 같죠? 자, 따라서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누가 더 짧아요? 나가 더 짧으니까 표면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가형이 A형과 G형 중 높은 게 뭐예요? A형이죠? 그러니까 나가 A형이 되고 다가 G형이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H1 흡수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 분광대로 나열했을 때 누가 수소 흡수의 세기가 가장 강했습니까? A형이 가장 강했죠? 그래서 A형이 나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광형의 특징을 이용해서도 풀이할 수 있고요. 혹은 지금 여기에 흡수선을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감소했죠? 이만큼 흡수선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감소했어요. 이만큼 흡수선의 세기가 되겠죠? 흡수선의 세기가 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흡수선의 세기가 가가 나보다 약한 거죠. 이응 볼게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자,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복사 에너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죠. 이걸 통해서 표면 온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복사 에너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요, 표면 온도와 관련된 소재가 되겠어요. 자, 여기 있죠. 이거 그래서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표면 온도가 지금 누가 더 높아요? 나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나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긴 게 아니라 나가 다보다 짧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 지금 볼게요. 표면 온도는 나가 태양보다 높다.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분광이 A입니다. A니까 표면 온도가 약 1000켈빈이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켈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태양보다는 높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2024학년도 대수능 18번입니다. 광도, 특히 곱보기 밝기, 그리고 반지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절대 등급은요, 여러분, 별까지의 거리를 10파색에 두었을 때
별을 10파세의 거리에 두었을 때 지구에서 측정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절대등급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태양을 10파세의 거리에 두면은 그 등급이 플러스 4.8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발을 볼게요. 기억.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자,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거 뭡니까? 람다 맥스고, 얘는요, 펠몬드로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펠몬드의 반비례함을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펠몬드 구하라는 건데, 이 세 개의 소재 중에서 펠몬드와 관련된 소재가 뭐가 있어요? 이거죠, 여러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얘가 뭡니까? 우리 앞에서 했어요. 펠몬드 중에서, 자, 여기 있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 이 친구는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친구는 4파이R 제곱, 4파이R 제곱분의 L이라는 것과 같고, 얘가 시그마 T 4승이라는 거예요. 즉, 얘는 펠몬도의 4승에 비례하는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16이니까 펠몬도 구할 수 있죠. 펠몬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고요. 얘는요, 펠몬도가 2분의 1의 4승이 1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펠몬도가 가가 나의 4배죠. 펠몬도가 가가 나의 4배예요. 가가 나의 4배이니까 복사에너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요, 펠몬도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가가 나의 4분의 1배가 되어야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이음 볼게요. 반지름은 나가 태양의 400배이다. 자,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표면온도와 광도를 구해야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앞에 잠깐 보고 오면요. 자, 광도, 표면온도, 반지름의 관계죠. 보통 반지름을 구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표면온도와 광도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게끔 출제를 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표면온도와 광도를 대놓고 주지 않고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해서 표면온도와 강도 각각을 구하게 시킨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게 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여러분들 느낌 잘 살려서 다시 문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광도와 표면온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의 표면온도는 우리가 잘 구해놨어요. 나의 표면온도는 잘 구해놨고 뭐만 구하면 돼요? 광도만 구하면 되겠네요. 광도를 어떻게 구할까요? 우선은 광도와 관련된 소재들이 있죠. 곱보기 등급, 광도와 관련된 소재죠. 지구로부터의 거리도 있습니다. 이 거리는 곱보기 밝기를 구할 때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리도 광도로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태양의 절대 등급, 즉 태양을 10파세의 거리에 놓았을 때 여기 지구가 있어요. 태양을요, 여기 이렇게 10파sek의 거리에 놓았을 때의 등급이 플러스 4.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지구로부터 몇 파섹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무려 1000파섹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1000파섹이 떨어져 있을 때 곱보기 등급이 플러스 4.8이래요. 그러니까 1000파섹 떨어져 있는 이 나의 별이랑 10파섹 떨어져 있는 이 태양이랑 서로 곱보기 밝기가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곱보기 밝기는요, 여러분, R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합니다. 즉, 광도는 뭐에 비례해요? 곱보기 밝기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의 광도가 10의 제곱이니까 L은 똑같고요. 10의 제곱이니까 약 100이라는 값이고, 그리고 나의 강도는 L 곱하기 R의 제곱, 그러니까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이죠. 10의 6승의 값이 되겠습니다. 얘는 10의 제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의 강도는 태양의 몇 배예요? 태양의 10의 4승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광도가 나가 태양의 10의 4승배입니다. 아, 그러면 보세요. 광도는 10,000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요, 2분의 1배죠. 태양의 2분의 1배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요, 우리가 다 구했죠?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표면 온도
2분의 1이래요. 그럼 4분의 1이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 L. 광도가 100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루트 만은 100이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400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도 계속해서 해볼게요. 디귿도 다의 강도가 태양의 강도의 몇 배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곱보기 등급과 지구로부터 거리를 이용해서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자, 지구로부터 다는요 5파색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5파색 떨어져 있고요. 얘가 다죠. 그랬을 때 곱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2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다의 별을 10파색의 거리를 옮깁시다. 여기로 옮길게요. 그러면 거리가 몇 배 증가했어요? 2배 증가했죠? 자, 그러면 자, L은 R제곱분의 L로 구할 수 있는데 거리가 2배 증가했으니까 이 곱보기 밝기는요 처음 밝기의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2등급이 이 곱보기 밝기가 4분의 1배 정도로 감소한 등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1배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한 등급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밝기는요 2.5분의 1배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등급이 증가한다면 밝기는요 2.5의 제곱이니까 6.25분의 1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4분의 1은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안 왔죠.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사이만큼 증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보다는 덜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요 플러스 2보다는 덜 증가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2보다 덜 증가하면 얘는 마이너스 0.2보다는 작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태양과 지금 이 다 별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다의 별의 절대 등급의 차이가 지금 5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등급 차이가 지금 5등급보다 큽니다. 5보다 크니까 여러분 5등급보다 크면은 광도가 100배보다는 크게 차이 난다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태양 강도분의 다의 강도는요 100보다는 커야 됩니다. 디귿은 틀린 전제가 되고요.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2024학년도 대수능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결성의 질량과 수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 이 내용은 HR도 혹은 별의 진화와 더 관련이 있는 소재인데 이 질량과 수명과 관련된 내용이 이 문항에서 적절하게 등장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표는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 가나다의 반지름, 질량,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나와다 같은 경우에는 광도 계급 5입니다. 광도 계급 5면은 여러분 무슨 종류의 별이죠? 주결성이죠. 아, 나와다는 주결성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주결성인데 질량이 더 큽니다. 질량이 더 커요. 태양보다 훨씬 크고 얘는 태양보다 약간 작죠. 태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표면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네요. 그랬을 때 선지부터 봅시다. 기억. 중심액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질량이 더 작은데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가는 일단 주결성은 아니네요. 주결성은 아닌데 반지름이 월등하게 더 크니까 질량도 작고 반지름이 월등하게 더 크니까 가는 아마 거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중심에서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성에서는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기율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중심핵의 온도는 지금 가가 나보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대략 1억 켈빈 이상의 온도여야 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대략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여야죠. 그러니까 가가 지금 훨씬 높은 온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맞는 선지죠. 니은 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에서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니은 선지는 여기 이 단원보다는 앞으로 다다음 시간에 배울 별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 지금 여기죠.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그랬을 때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선연비가 일정하려면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여긴 중심으로부터 거리고요. 이거는 수소함량비입니다. 그런데 수소함량비가 여기서 일정해지기 위해서는 대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대류핵이 분포해야 됩니다. 근데 대류핵이 분포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대류핵은 나타나지 않겠죠. 주로 복사와 관련된 핵이 존재를 할 겁니다. 복사로 이루어진 복사 형태로 에너지 전달하는 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류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디귿 볼게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은 나가 다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풀어볼게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광도죠. 그랬을 때 광도가 지금 광도를 구해야 되는데 표면 온도가 나가 다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결성이니까 나와다가. 자, 그랬을 때 표면 온도가 나는 높고요. 다는 더 낮아요. 그럼 광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광도는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1보다 큰 값을 곱합니다. 그러면 광도 자체는 16보다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는요 0.91보다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야죠. 그러면 다의 강도는 0.81보다는 작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별의 질량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은요 하나는 16분의 8인데 16보다 작고요. 하나는 0.81분의 0.8인데 0.81보다 이 값이 작죠? 자, 다시 여기 16보다는 큰 거죠. 그러면 여기 분자 분모에 곱하면 8분의 8.1보다 작은 값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분모가 누가 더 커요? 16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값이 더 큰 값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작은 거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 이거 뭡니까 여러분?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별의 광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별의 질량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뭘 뜻하냐면 L분의 M을 구해라 라는 건데 L분의 M은 뭐랑 관련되어 있죠? 주결성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결성의 수명이 나와 다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죠. 그러니까 나가 더 짧습니다. 따라서 나가다보다 이 값이 더 작음을 파악할 수 있고 나가다보다 작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으면 더 빨리 디귿 선지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입니다. HR도와 관련된 문항이에요. 표는 여러 별들의 절대 등급을 분광형과 강도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광도 계급 1, B, 3, 5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결성의 특징은요. 지금 표면 온도가 M에서 B로 갈수록 높아지죠. 주결성은 표면도 높을수록 광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죠.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는 거가 바로 주결성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봤더니 지금 쭈루룩 작아지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주결성이 아니에요. 다는요 같은 부분이 존재하니까 주결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가 바로 주결성 광도 계급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와 다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분광형이 동일할 때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가 더 큰 게 무엇인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R도에서 광도 계급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얘가 표면 온도고요. 얘가 강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결성이 되겠고요. 그 위에 이렇게 거성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초고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광도 계급 자 다시 분광형이 같을 때 더 밝은 아이는요 초고성이죠. 그러니까
분광형이 같을 때 더 밝은 아이 누구예요? 절대등급이 작을수록 밝죠? 다가 더 밝습니다. 따라서 다가 바로 초거성이 된다라는 거고 나는요 거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선지 바로 볼게요. 기억. 가는 주기성이다. 가는 주기성 맞죠? 니은.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도가 가장 낮다. 나에서 광도가 작은 별,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은 절대 등급이 가장 큰 별입니다. 자, 이 친구의 표면도가 가장 낮나요? 아니요. M0가 가장 낮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0인별보다 M0인별, 자, G형인별이 M형인별보다 작다 했는데 지금 광도가 서로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반지름은요, 여러분 T제곱분의 루트 L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광도는 같고요. 표면온도는요, 지금 G형인별이 M형인별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요, 더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성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시간이 길었는데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각 별의 물리량을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도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하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